젊은 시절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활기찬 사교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소수의 지인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보고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위험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과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알아보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거저먹으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밥을 얻어먹으면 다음엔 내가 꼭 한번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 호의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지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상호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도움을 받고 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 자신의 것은 아끼면서 남의 것은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들은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극심한 손해라고 여기고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전략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난 정말 못하겠어. 나 지금 돈이 없어. 라며 불쌍한 척 동정심을 이용하는 것. 둘째는 역시 너밖에 없어. 너가 제일 잘해. 라며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큰 도움은 주지 마세요.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작은 부탁만 들어주세요. 간단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요. 이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려 한다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맞교환을 제안해 보세요. 제가 이걸 도와드리면 선생님도 이걸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저먹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불편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여러분도 부탁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 대가를 바라면 그건 진정한 호의가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요.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결국 2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는 예의와 도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호구를 찾아내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 능통하죠. 여기서 호구는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호의를 아무에게나 베푸는 사람을 뜻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에게는 한 번은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받기만 한다면 더 이상의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착한 사람과 지혜롭게 착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2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채소나 과일도 하나가 썩으면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썩듯이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돼. 그게 되겠어? 넌 아마 못할걸? 이라며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이 단순히 부정적인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안 된다고 비난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후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같은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들의 고민이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만날 때마다 비슷한 투정이 반복되다 보면 대화를 나누는 사람까지 에너지가 빠지고 우울해지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그건 안 될 거야. 저건 문제가 있어. 라며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립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또는 내면의 열등감 때문에 남의 도전마저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 라는 말 뒤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모든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어. 나는 그게 안 될 줄 알았어. 이건 누구 탓이야?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죠. 철학자 칸트는 구부러진 나무의 인간성으로부터 고든 것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회색빛으로 보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변화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죠. 특히 그들이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비판할 때는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설령 그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만의 고유한 여정이니까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한 자에게는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질은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그는 저와 대화한 지 단 몇 분 만에 두 가지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제가 회장과 친분이 없다는 것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요. 그러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예의를 갖추지도 않은 채 무례와 무시 사이를 오가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 앞에서는 거의 쓸개까지 바치는 신용을 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살갑게 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 버리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편의점 직원처럼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죠. 약자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당신도 언젠가 그들에게 만만해졌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 신호일 겁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머, 난 몰랐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며 순진한 척하면서 남의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를 의도적으로 폭로합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처럼 행동하죠. 더 교묘한 방법은 칭찬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때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상대의 실수를 언급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모를 만한 것을 물어보며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자기 잘못마저 남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가 저지른 나쁜 행동을 환경이나 우연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수동적 공격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히 실수했나 보네 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또 괜히 나만 쪼잔해 보일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대부분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절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라면 저 지금 상처받았어요. 그 말씀이 좀 불편하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세요.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 또 시작이네. 라고 정색하며 중얼거려 보세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이죠. 대부분 이런 반응에 민망함을 느끼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는 절대 이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명쯤은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날씨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끼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추위를 견디지 못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되죠. 우리가 이 고슴도치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가시를 눕히는 예절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이와 함께 살기 위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고독은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정된 사람과의 관계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진정한 인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르고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3손가락은 자신에게 향한다. 검지는 상대를 가리키지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 나머지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며 신의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것은 질책이 1이라면 자책은 그보다 3배나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타라시 마사미의 리더십 키우는 법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고 친해질수록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납니다.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시기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우리가 바라는 모습만을 요구하다가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때로는 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인성이 바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실수나 실패 이후에 보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행복한 만남만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더 많은 분께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